신우섭 작가의 의사의 반란, 이 책을 통해서 좀 건강관리법을 새롭게 보고 싶으셨군요. 네, 특히 그 만성 염증 문제랑 뭐랄까 식단 관리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좀 탈탈 털어서요.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내 건강은 내가 관리한다. 이 다짐 어떻게 실천할지 같이 찾아보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만성 염증이에요. 이게 눈에 띄는 증상이 별로 없어서 더 문제거든요. 그렇죠. 모르는 사이에 몸 여기저기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스릴지, 특히 식단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요.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네, 만성염증이 진짜 무서운 게 뭐랄까 정말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특별히 아프거나 이런 자각 증상이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게다가 자료 보면 비만이 이런 만성 염증 반응이랑 아주 깊게 관련돼서요. 여러 질병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딱 짚어주네요. 와, 비만이 단순히 살찌는 문제만이 아니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식단 변화의 힘인데요. 책에서는 이제 현미채식 같은 좀 철저한 식단 관리를 통해서요. 아, 네네. 정말 만치병으로 생각했던 그런 만성 염증성 질환이 좋아진 사례까지 나오거든요.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죠. 야, 단순히 증상 완화가 아니라 거의 치료 수준까지 가능하다는 거네요. 놀랍네요. 네, 원인에 직접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식단에 좀 주목을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지중해 식단이랑 마인드 식단, 이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하던데요. 네, 일단 지중해 식단은 뭐 워낙 유명하죠. 심혈관 건강이나 장수 비결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그렇죠. 올리브 오일, 채소, 생선 뭐 이런 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마인드 식단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뇌 건강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식단이에요. 뇌 건강이요? 아, 이름이 마인드인 이유가 있군요. 네. 그게 이제 지중해 식단하고 또 고혈압 예방을 위한 대시 식단이라고 있거든요. 아, 대시 식단도 들어봤어요. 그 두 가지를 좀 잘 조합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걸 늦추는데 특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죠. 아하, 그냥 단순히 합친 게 아니라 뇌 건강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최적화시킨 거네요. 오, 흥미로운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하게 나오는 게 바로 통곡물 섭취예요. 통곡물이요? 이게 그냥 현매반 먹어라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좀 더 넓은 개념인가요? 맞아요. 통곡물은 말 그대로 곡물을 통째로 먹는다는 건데요. 껍질이나 배야, 배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정제하지 않은 거요. 아, 도정 덜한 거요? 네. 현미도 물론 좋은 통곡물이지만 귀리나 통밀, 보리 같은 다른 것들도 다 해당돼요. 종류가 다양하군요. 그럼 통곡물이 왜 그렇게 좋은 건가요? 핵심은 이제 풍부한 비타민이랑 무기질, 그리고 무엇보다도 식이섬유입니다. 아, 식이섬유요? 역시 중요하군요. 네. 이 식이섬유가 장 환경을 좋게 만들고 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줘서 당뇨 예방에도 좋고요. 소화 건강에도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정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식이섬유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건강 식단 얘기하다 보면 꼭 빠지지 않는 경고가 있잖아요. 바로 당분이요. 맞아요. 심지어 몸에 좋다는 과일도 조심해야 한다고요. 네, 과일이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거 좋은 공급원은 맞는데요. 이게 천연 과당 함량이 생각보다 높아요. 아, 과당이 문제군요. 네, 그래서 특히 마인드 식단 같은 경우는 당분 제한을 꽤 엄격하게 권장하는 편이고요. 일부 전문가는 아예 탄수화물 전체 섭취를 줄이는 게 더 낫다는 의견도 내놓고요. 과일도 마음 놓고 먹을 순 없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과일의 과당은 그래도 식이섬유랑 같이 섭취되잖아요. 근데 아, 액상과당은 다르다는 그 말씀이시군요. 자료에서도 액상과당은 거의 뭐 독처럼 표현하면서 절대 피하라고 하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액상과당, 특히 설탕 많이 들어간 음료수 같은 거요. 이건 식이섬유가 전혀 없이 바로 흡수되니까 간에 엄청난 부담을 줘요. 지방간 위험도 확 높이고요. 같은 당이라도 몸에 들어왔을 때 작용하는 게 완전히 다르군요. 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일단 뭐 탄산음료나 주스 같은 단 음료부터 줄이는 게 당분 관리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피해야 할 대상이에요. 아, 정말 달콤한 유혹인데 건강 생각하면 끊어야겠네요. 결국 이런 식습관 개선이 건강 유지의 핵심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자의 좀 독특한 배경이 또 드러나는데요. 이분이 의사이면서 동시에 경제학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세요. 아, 정말요? 의학이랑 경제학이요. 네. 그래서 건강 문제를 단순히 뭐 병이 있고 없고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인생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투자할 것인가. 약간 이런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더라고요. 와, 시각이 굉장히 신선한데요? 그렇죠.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인 환경의 중요성까지 같이 보는 거죠. 건강을 관리하고 투자한다. 네, 의미 있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걸 좀 정리해보면요. 만성염증 관리에 식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네, 핵심이죠. 지중해 식단이나 마인드 식단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을 잘 챙겨 먹되 과일은 좀 적절히 그리고 액상과당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이거였네요. 네, 핵심만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다짐처럼 내 건강은 내가 관리한다. 오늘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모든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식단에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힘들죠. 그렇죠.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데 좀 더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책의 저자처럼 건강관리를 단순히 비용이나 희생으로만 생각하는 대신에요. 나의 삶 전체를 위한 아주 장기적인 투자로 바라본다면 당장 오늘 저녁 식탁 앞에서 당신의 선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